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에 분량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목차를 제외하고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한다. 증빙서류는 제한이 없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창업 패키지도 목차를 제외하고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15페이지 내외였다면 이번에는 10페이지 이내라는 단어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내외가 포함하는 것은 15페이지를 넘겨도 된다는 표현을 담고 있지만 10페이지 이내라는 것은 10페이지를 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분들이 정말로 10페이지를 넘으면 페널티가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서는 7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는 지침이 나왔고 7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7페이지까지만 평가위원에게 제공된다는 강력한 지침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10페이지를 넘기면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관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업 설명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일부 초과에 대한 페널티는 있으나 핵심 위주 일목요연 작성을 권장한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초과에 대한 부분이 적정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10페이지 이내로 차라리 이번에는 맞추자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모두의 창업을 포함해서 많은 창업 프로그램들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이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10페이지 이내로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들을 보면은 기존 버전이 일반 현황과 아이템 개요 3장을 포함해서 문제인식 3장, 그리고 실현 가능성 4장, 그리고 성장 전략 4장, 그리고 팀 구정 1장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린다면 10장 버전에서는 일반 현황과 아이템 개요를 2장 또는 3장으로 줄인다라는 가정하에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은 3장에서 2장,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4장에서 3장, 그리고 성장 전략은 1.5장, 그리고 팀 구성은 0.5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성장 전략과 팀 구성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한 장씩만 줄였는데요. 이처럼 제시를 드리는 이유가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하고 나머지 성장 전략과 팀 구성 부분은 최소화해서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결할 필요성을 갖고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준비를 해와서 MVP나 초기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적정하게 제시를 했는지를 강조해 줌으로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10장으로 어떻게 줄이나요?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만 남기기.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문제인식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굳이 심사위원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보시다시피 증거가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발견한 문제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체제의 존재 여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언맷 니즈가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증거에 대한 고객 인터뷰 및 기존 시장에서의 조사 자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체제가 있는데 그 대체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끌고 왔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제가 제시해 드렸던 버전은 보시다시피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리고 문제점과 솔루션에 대한 얼라인 부분, 그리고 시장 규모, 그리고 경쟁 강도, 즉 대체제에 대한 언맷 니즈를 포함한 부분과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특성과 고객 인터뷰,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장으로 굳이 줄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3장에 대한 포션에 있어서 먼저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지우고, 그 다음 2번째는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특성과 고객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과감하게 지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객 인터뷰는 앞서 여기 외적 동기에도 고객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고객 인터뷰는 반드시 남겨둬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중복되게 다른 부분에 또 용량이 또 있다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지워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의 여러분들이 장표를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으로 넘어가면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은 창업 아이템이 고객 관점에서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현재 준비 단계와 고객 반응,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제시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초기 사례들을 보면은 이처럼 창업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과 솔루션에 대한 온라인,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랜딩 페이지 제작, 그리고 프리토타입, 그리고 시장 반응 파악,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개선점 발견, 그리고 매칭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추후 데이터 수집 방안, 그리고 언론사 전현직자 튜터 모집과 같이 향후 데이터베이스를 더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솔루션 및 핵심 기능 구체화 방안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비교 우위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4장에서 3장으로 과연 줄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에 대한 온라인을 빼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매칭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언론 현직자 튜터 모집이라는 향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빼고, 또 그리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실현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사 및 차별화 방안에 있어서 이 2가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장 정도의 분량으로 줄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꼭 넣어야 되는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 3장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실현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기술을 포함해서 현재 어떻게 지금 기술을 구현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장 반응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 전략에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성장 전략에 있어서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과 초기 시장 진입 전략, 그리고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과 작업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제시하는 분량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성장 전략 4가지 페이지에 있어서는 저는 먼저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 부분과 그리고 사업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지우고 이 성장 전략의 수익 모델과 초기 시장 진입 전략,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과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 그리고 정부 지원 집행 계획 등을 반영해서 1.5장으로 줄이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분량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분량들을 일부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테이블의 크기와 그리고 줄 간격들을 조정을 하면은 충분히 1.5장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5장으로 줄이는 전략으로 가고요. 다음으로 팀 구성에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대표가 어떤 역량들을 갖고 있는지, 팀원들의 구성과 역량, 파트너사 존재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전체적으로 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구성했던 내용 중에 꼭 빼야 되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저라면은 과감하게 ESG와 관련된 부분들은 빼는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일반 현황과 아이템 개요를 제해서 7페이지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줄여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서 많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